예, 오늘 강의는 우리 동대문 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장로님과 근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 강의 전에 우리 동대문 센터를 중심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유튜브 동영상이 끝나면 이충우 장로님께서 먼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육되어 살리라.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외국인을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보람 있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값없이 도와주라고 가르치셨다. 나는 이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곤 합니다. 또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있다가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오늘 공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한국 생활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업을 해도 되겠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때부터는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길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따라하십시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비전 스쿨 20기 수강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 후반기 뜻깊게 살고자 이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패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2018년도에 여러분과 똑같이 비전스쿨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특별히 더 저에게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는 물론 현장에서만 다 교육이 이루어졌지만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을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문학에 관심과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제 야간에 대학에 국문과에 편입을 해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국어교사 자격증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교사 수급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중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니까 초등교사 중에서 중학교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이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가 싫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좀 취약한 과목도 있었어요. 제가 수학이나 과학, 체육, 미술 이런 거는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국어교사가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 있지 하고 중학교로 제가 옮겨갔습니다.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쭉 국어를 가르치면서 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퇴직을 얼마 이제 앞두고 나서 제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게 됐죠. 저 경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버는 일보다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도 러브 인 아시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쭉 해오고 또 제가 마침 국어 교사를 했으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방향이 이제 정해지고 나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아두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어 교사의 자격증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대학 그 학과목이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원 양성 과정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자격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었죠. 저는 퇴근 후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시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국어교사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할 곳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단계였는데요. 그때는 동대문 비전센터 같은 걸 제가 이제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곳에 한번 먼저 알아봐야겠다. 찾아봤는데요. 뜻밖의 그 모집 공고나 이런 걸 보니까 경력자를 찾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 한국어 교사로 이제 일정 시간 봉사 경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치 어떤 분이 호이카라는 단체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단체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젊은이들만 가는 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알아보니까 연령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또 50세 이상이면서도 그 구하는 분야에 거기서 오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우대해 주기까지도
하기에 전 코이카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뭐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정밀 신체 검사 이걸 과정을 거치고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내 교육까지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2015년 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도 있고, 또 한국에 근로자로 취업하려고 오려는 사람들을 예비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런 이들이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또는 대학의 교양 과정 그런 게 있고, 많지는 않지만 한국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교육 석사 학위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경력을 많이 쌓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줘서 반둥에 있는 교육대학에 한국어 강사 자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학교에서 그해 한국어 교육과를 신설을 했거든요. 처음 만들어서 학과를 만들게 돼서 선발되어 있는 몇 분의 강사와 함께 제가 그 작업을 같이 하고 한 약 2년에 걸쳐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그럴 기회를 가졌습니다. 임기를 다 마칠 때쯤 돼서 이제 귀국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교직에 현직에 있었던 제 아내가 이런 정보를 주었어요. 뭐냐면 그 세운 모임이라는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특강에 마침 유해근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 그분의 비전과 또 나섬 공동체의 사역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으니까 한국에 오거든 꼭 한번 그것을 통해서 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국한 다음에 그 다음해인 2018년 봄에 뉴라이프 비전 스쿨에 등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았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봉사가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걸 알면서 또 제 선교에 대한 시야도 더 넓어지고, 이게 바로 내가 꿈꾸고 있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강좌에 임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동대문 센터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해야지.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부담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정규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여기는 대상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학교에는 뭐 커리큘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맡은 그 분야를 이렇게 차례차례 해가면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염려가 됐죠. 그런데 정작 센터에 가서 그곳에서 관리해주고 계시는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그런 걱정이 점점 사라졌죠.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적절한 대상자도 골라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해서 제가 잘 적응을 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전스쿨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주 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중에는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와 계신 김성숙 권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여기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봉사 시작한 거는 이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 베테랑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래도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셨을 때, 그래, 뭐, 초보자 나름대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 또 깨달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유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에 이제 동대문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물론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분들이 그 중에는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는 페루, 필리핀, 또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배웠었으니까 조금 더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라의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작부터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찾아온 분들은 여기 이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더라 하는 정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끌리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신분상 좀 약자에 속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국에 와서 자리를 이미 잘 잡고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대학에 부설된 한국어 학당 이런 번듯한 교육기관을 먼저 찾죠. 또는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선교사 지망생도 있었고요. 또 지금 파트타임 일을 겸해서 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고, 단순 노동자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한국 사람 아내인 외국인 또는 이제 막 한국으로 귀화한 분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학생들은 그래도 일정한 그 시간을 자기가 이제 맞춰서 생활하고 있고 또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이런 목표의식이 뚜렷하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나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단순 노동자 같은 분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요일, 어떤 시간 이렇게 딱 하기가 쉽지 않죠. 또 자기가 꾸준히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구하는 도중에 이 공부를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서로 맞추는 것부터도 쉽지는 않죠. 또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중간에 그분들이 일자리가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던 일이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또 다른 일로 바뀐다거나 또는 일하는 지역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사용 하고 있는 여건이 만료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부득이 그분들이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죠. 그래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런 일 때문에 2,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끝난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는 갑자기 그만두게 될 때 우리한테 제대로 인사를 잘 하지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서 가면. 그럴 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막 의욕을 갖고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게 돼서 수업이 중단되면 허탈하기도 하고 또 의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도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의 그 학습 동기나 목표는 굉장히 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일하기 전에 내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현장에서 좀 사용해 봐야지, 유용하게 써야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좀 더 능숙해지면 여기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수하고 있는 중에 거기서 배우는 게 조금 미흡해서 더 보충하거나 심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는 분도 있고요. 영주나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 학위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거기 이제 좀 더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익히고
그렇게 뭐 논문도 쓰고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가르치는 교재나 또는 가르치는 방법도 각각의 목적이나 그 희망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그 필요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거기에 딱 맞춰서 이를테면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맞으면 뭐 가르치는 봉사자는 막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미흡하면 뭐 수업이 중간에 그 뭐 중지되거나 또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형편에 지금 놓여 있고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그런 것도 미리 파악해 주시고 또 그 센터 안에 다양한 학습 교재가 있어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재의 구성을 따라서 또 가르쳐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철자법을 익히는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회화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는 그 교재가 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 안에는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거기에 맞는 게 뭐 없다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구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수업하러 오는 학생들이 그 한국어 구사 능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전혀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오시지요. 그냥 간단한 뭐 안녕하세요 정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만 알고 오는 완전 초보자도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본국에서 어떻게든 뭐 인터넷으로든 좀 배워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잘못된 그 언어 습관 같은 걸 갖고 오는 분들도 있죠. 또 더러는 그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별 능력 차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하는 방식보다는 개별적이거나 아니면 소집단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강점이고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저한테 배운 학생 중에서 대학 부설 그 강의를 거기 그 강좌에서 강의를 듣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거기서 선생님한테 들을 때 그 선생님은 뭐 많은 학생 대상으로 하니까 강의 끝나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건 뭐 몰랐건 그냥 끝내고 가버리시지만 선생님은 제가 어떤 거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또 어떤 건 더 보충이 필요하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단순히 뭐 공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봉사자는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모국의 종교 또는 뭐 문화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국적 문화를 바탕으로만 또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만 그분들을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와 다르게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그 출신국이 시간관념이나 약속관념 같은 게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좀 느슨한 경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20-30분 늦는데도 뭐 연락을 미리 해주지 않거나 또는 뭐 그렇게 와서 그다지 미안해하지 않아 보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타임 그런 말을 한국 사람들한테 붙여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간관념이 아주 좀 낮아,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가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제가 있었을 때 경험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곳에 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너무 없어. 약속 막 너무 많이 늦고, 그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 강의에 늦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이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저를 잘 존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다 보면 강의에 계속 많이 늦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무시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를 잡아서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시간 좀 잘 지켜달라고요. 저 혹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나 해서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해서 이렇게 글자로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생활을 좀 더 하고 사회를 이해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그 반둥이라는 곳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도 그 교통수단 그 방법이 교통 사정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또 뭐 교통 제어 시스템도 아주 유명무실해서 별로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때에 교통체증이 갑자기 막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기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도로가 침수가 돼요. 그래서 뭐 제대로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앙꽃이라는 미니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거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목적지는 있지만 가는 길이 누구든지 길의 중간에 타려고 세우면 쓰고, 또 내리겠다고 말하면 어디서든지 쓰는 그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걸린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나서부터는 함부로 이렇게 내가 잘 문화나 사회 사정을 모르는 채로 이렇게 한국신의 사고방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봉사에 대해서 좀 염려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것 그다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상주하시면서 해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도움 차근차근 받고 또 여쭤보고 하면 돼요. 어떤 봉사자가 어떤 학생이 연결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 다 해주시고요. 또 장소가 이제 거기 공간이 이렇게 몇 개 방이 있는데 어떤 날짜 어떤 시간에 공간이 비는가 하는 것도 다 체크해 주시고, 교재가 어떤 교재가 좋을까 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요.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인이니까 외국인한테라도 내가 한국말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한국 아이들에게는 가르치기가 더 용이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웬만한 말, 우리 얘기하는 말 알아듣잖아요. 따라 읽어요. 큰 소리를 해봐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말. 또는 어휘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익혀온 한국어의 어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훨씬 용이하죠. 그렇지만 아직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별로 접해보지 않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외국인들 경우에는 정말 낯선 외국어예요. 그걸 우리가 나는 쉽다고 생각하는 말도 그분들이 전혀 모를 때는 그것부터 의사소통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손짓, 발짓, 뭐 이렇게 표정 동원해 가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뭐 한국어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뭐 교사 출신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한국어 수업 봉사자로 내가 나설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분들이 욕구가 다양해요. 뭐 꼭 전문적인 굉장히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주 초보적이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말들을 익히고 글자를 익히고 뭐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처음에 글자 익히게 해주고 말들 배우게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체계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온 교사들보다도 유용하게 또 자기 능력을 오히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고 또 경력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요령도 생기고 기술도 생겨요. 그래서 다 잘 해결이 됩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한국어 수업 동영상, 자기가 이제 수업한 것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수업 중에서 그 초보자에게 하는 수업, 기초적인 그 초기 단계의 한국어 수업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또 그걸 연습해보고 하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처음 외국인들을 대할 때의 첫 부분, 그분의 어려움을 많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나는 뭐 굉장히 그 체계적인 수업도 할 뿐더러 또 기왕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한국어 양성 과정을 수강하는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간단한 영어 회화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더라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거 필요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외국어 통역 어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깔아두고 내가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뭐 내가 영어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한국어를 그 사람 잘 못 알아듣고 할 때 그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나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어플을 통해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은 뭐 직접 대면에서 가르치는 게 사실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입모양도 보고 듣고 교정해서 쓰는 것도 고쳐주고 좋긴 하지만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는 수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줌이나 카카오 페이스톡 같은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수업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요긴하죠. 제가 요즘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 한 분도 초기에 한 몇 주간은 센터에서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 초보자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발음 같은 걸 정확하게 이제 교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주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제가 줌으로 이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3개월째 영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1대1로 수업할 때는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수업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제 보여주면서 수업을 해야 될 경우, 그 문서를 미리 만들어둔 것을 공유하거나 또는 그 CD 자료로 듣기나 읽기 같은 듣기나 말하기 보조 자료 그런 게 이제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틀어주면서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줌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가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죠. 그게 우리 주된 과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단순하게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뭐 은행에 계좌 만들 때 가서 도와준 적도 있고요. 또 주민센터에서 뭐 서류 발급을 할 때, 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 쓰거나 할 때 부동산에 사무실에 같이 가서 그걸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또는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취업하려고 할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것을 쓰는데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또 여기 취업하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라고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판별하는 데에도 이제 좀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교육의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태도나 자세의 측면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단순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 나라에서는, 본국에서는 고학력자거나 또는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외모, 피부 색깔이나 또는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 또는 이렇게 한국어 익숙하지 못하게 더듬더듬 하는 그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혹시 무시를 하거나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봉사자의 태도나 인상이 그분들에게는 한국 사람의 인상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상으로 그렇게 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좀 적용해서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배우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특별히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하지 않거나 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업에 빠지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이건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속상하거나 실망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세세하게 모를지라도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이 일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봤어요. 율법에서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그네로 와 있는 외국인들을 마치 고아나 과부처럼 그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대상처럼 여기고 사랑해라, 그런 것이 강조된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으로 그렇게 나그네처럼 고달픈 삶을 산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가운데는 당연히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어려운 외국인들 당연히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죠. 살아가는 데에도 또 취업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굉장히 보람도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값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점점 좀 많이 가까워지고 또 의사소통도 좀 잘 되고 하면
그때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또 왜 이렇게 선생님은 뭐 무료로 그 사람들 말로는 이렇게 우리를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셔요.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는 일이 나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를 살펴서 공부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공부해도 좋겠어? 이렇게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당신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더 익숙하게 좀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어요? 하면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뭐 한 번도 부정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업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한 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청 잔치가 있어서 한번 제가 초대를 했어요. 이제 약간의 이제 수준이 이제 올라갔을 때인데요. 그때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주팀도 초청을 해서 다양한 음악도 연주해서 들려주고 또 설교도 일부러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음악 연주 들은 것도 좋고 또 그거 말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들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내용도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많지 않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지도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동대문 비전센터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온 여성인 유나를 만난 지는 한 2년 반이 돼 가고 있어요. 처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제가 이 단계를 잘 마치고 한국 국적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도와주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간평가 하는 것을 이제 도와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그것처럼 늘 잘 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에게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또 본인도 전화하거나 메시지도 없이 한동안 연락을 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다시 또 연락이 이어져서 공부를 계속하기도 했고요. 5단계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때는. 그래서 했는데 시험을 막상 딱 보고 나니까 기준 점수가 60점이에요. 합격 점수가. 그런데 0.5점이 모자란 상태로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잘 된 거니까 다음 시험에는 몇 달 후에 보는 다음 시험에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연기되고 몇 차례 연기되고 그 다음에 취소되고 그런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감도 떨어지고 공부했던 것들도 지속적으로 학생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렵게 이제 다시 열린 시험, 그 시험에서는 그 전보다도 더 훨씬 낮은 점수로 떨어졌어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마음 다잡아서 공부를 해서 한 차례 더 비슷한 상황을 겪은 후에 작년 10월에 마침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거의 이제 못 중단되고 있을 때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비자를 신청해 놓고 여권 한국 국적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내는 그 과정에도 한국어를 쉬지 말고 있어라. 이걸 잘 익혀둬야 하니까 읽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 누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해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쳤어요. 종합평가를 합격한 후에 현재는 국적 취득을 위해서 이제 서류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어요. 한동안 이제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지난주에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미랄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기빙 플러스라는 곳에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4대 보험도 선생님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어서 이제 국적이 다 나올 때까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적을 얻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 한국어 실력으로도 사람들이 야, 외국인이 이렇게 잘해 그렇게 인정해 줬다면 이제 정작 국적을 갖고 나면 거꾸로 말할 수가 있어. 아니 한국인인데 한국말이 이럴 수 있으니까 최대한 텔레비전도 한국어 방송 많이 듣고 한국 사람과 최대한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기회를 꾸준히 가져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죠.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나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시험 잘 통과하고 그리고 국적을 받는 데까지 그게 이제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한국 생활이 복음하고 같이 시작되고 또 이분이 복음 때문에 한평생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주시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한번 이 보람 있는 일에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이나? 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리는데요. 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여기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도서 2장 3절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 솔로몬이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강의 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20기가 진행되고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네, 제가 아까 이 중장로님도 말씀해 주셨고 목사님 가끔 얘기하는 조그만 네,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 장로님께서 그 이론적인 건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만 잠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조금 졸려도 조금 참으시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가진 학생들이 2명이 졸업할 때 옷에 제가 가서 지금 여자는 제가 1명 끼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아이 언젠가 생일이 돼서 그 학생 집에 갔다가 이제 명동에 가서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잘생겼죠. 얼굴 얼마나 한국 사람 잘생겼는지 몰라요. 착하고
보기엔 좀 나이는 좀 들어 보여 학생들이지만. 네, 이거는 저희 동대문 비전센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필드에 나오시는 거죠. 와서 보시면 되겠지만, 네, 이 교실이 각각 있어요. 3개가 한 4개까지는 쓸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제일 넓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학생들이 왔을 때 사진 찍자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는 또 요즘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뭐 선전하고 뭐 온 대한민국을 다정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데 거기 저도 한번 나왔어요. 가끔 유튜브 틀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여기는 또 동국대학교 과학관 옥상이에요. 이제 그때 어떤 학생들이 학위 받고 이제 자기네가 돌아갈 때 또 새로운 학생 신입생 환영회 겸 이제 환송 파티를 한다 해서 제가 과일을 그때 바리바리 사가지고 갔더니 이제 바베큐를 구워서 먹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가서 그때부터 불편. 10시 되니까 경비 와서 나가라는데 나가기 직전에 쫓겨나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몇 명만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제가 올려서 제가 제일 예쁘게 나왔으니까 네, 저 여자 저 하나입니다. 여기도. 네, 요거는 이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여기 지금 한국에 이제 사기업체 그 선배가 오픈한 회사 그 가스 관계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근데 애기가 너무 조그매요. 좀 인형 같아요. 2.5kg 낳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 졸업생들 같이 가서 봤고요. 근데 이건 요즘. 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이 잘 못 오니까 저녁에 못 와서 낮에 여기 앞에 있는 그 인도 그 동국대학교 교수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인도에서 오셨는데 안 나오나? 네, 이분은 네, 인도에서 온 내과 의사래요. 근데 아주 한국말을 똑똑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요선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옆에 둘은 이제 고려인이겠죠. 여기가 산지 오래됐는데 말이 서투니까 또 배우러 오면서. 근데 저들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이 조금 뭐 아르바이트 하면 좀 못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네. 네. 네, 가끔 이렇게 자기네가 이제 남자 학생 같을 땐 제가 간식을 사다 먹였는데 그야말로 대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줌마들은 가끔 자기가 또 음식도 만들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면서. 네, 이거는 지난번 제 생일이 됐더니 여기 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리고 여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자기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 끝나고 가는데 그날 마침 이 까만 학생, 네, 여기 가나 학생인데 걔가 졸업한다고 만나러 왔다 가서 같이 갔더니 이제 그 케이크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도 해서 음식해서 이제 저한테 생일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둘 다 제가 가르쳤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또 아내가 요번에 마스터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똑똑한지 여자 아기도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시어머니다 친정어머니다 이제 부부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싸움을 가끔 가서 한 번씩 싸움을 붙이고 오거든요. 네, 이렇게 재미있어요. 네. 네, 요거는 우리 집에 초청했을 때 이게 언제께 벌써 올라왔나? 네, 이 집에서도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어요. 얘는. 네. 네, 잔뜩 먹고 하필이면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먹고 나서 찍었기 정신이 없네. 제가 집에 불러가지고 네 먹는 여기서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따로따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남녀가 분리돼서 먹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고 다시. 네, 여기 제일 먼저 왔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마틴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얘가 지금 동국대학교 부교수로 있으면서 미아리 쪽에 집을 얻어 사는데 왜 선생님 한 번도 초청 안 하냐 했더니 이제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바닥에다 이제 맡아놓고 제가 온다고 이제 요리를 맛있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얼려 사진 찍고 또 이것도 역시 제가 제일 예쁘게 나서 이 사진만 제가 뽑은 겁니다. 네, 이렇게 가끔 이제 학생들이 파티할 때 부르면 이건 또 가을이었나? 네, 또 얘 아이고. 이 학생이 졸업해서 잠깐 이제 귀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불러서 갔다가 내가 우리 집에 차로 데려다 주길래 너 어느 곳에 살든지 한국을 잊지 말고 또
동국대학교도 잊지 말고 나도 잊지 말아라 했더니 네 그러더니 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네. 네. 제가 저는 이익이 수료생이에요. 일기 뭐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요. 네, 저희 남편하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여튼 매일 붙어 다녀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백수의 원조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일 교회를 붙어 다니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교회를. 그래서 집에 계시는데 여기 일기 수료하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시니어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에서 한번 와서 들어봐 그러셨대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만 하고 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목요일인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셋째 강의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남편을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제가 모시고 왔죠. 모시고 와서 온 김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2기의 수료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제가 나와 다니고 저희 남편이 지금 집에서 잘 집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아까 뭐 이론적인 거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한 경험자로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은 뭐 강의 통해 자는 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참 우리는 그냥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년간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쓰면 제가 좀 떨리고 또 성질 급해서 제가 또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지금 마음 잡고 있는데 장로님은 좀 되게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자 잠깐 한 3가지만 짚고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목사님이 여러분들 동대문 지역에 나가보세요. 동대문에 우리 그 간판이 지금 동대문이 땅끝이라는 모토가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필드 한번 나가게 됐는데요. 1기하고 2기 같이 나갔을 때 제가 원래 제가 살기로 을지로 충무로 5가고 을지로 6가 살기 때문에 그 동네를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그것도 교회도 을지로 상가있으니까 매일 다니면서 그곳에 이렇게 변한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거리가 완전히 빈 거리가 됐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타운이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몽골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가니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그쪽 중앙아시아 타운이 돼가지고 건물 하나가 전체가 몽골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슈퍼마켓, 핸드폰 가게 이런 게 꽉 차 있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1기하고 2기가 모여서 지금 동대문 비전센터 건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건물은 낡았지만 이제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앞이라 굉장히 교통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보고 했는데 건물이 낡아서 계단이 좀 높고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판을 걸고 이제 전단지를 돌렸어요. 한글 무료 교육, 컴퓨터 교육, 건강 3당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렸는데 처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오고 또 그 동네 식당 하는 집 아이들이 왔는데 러시아 학교 다니면서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지만 이제 글을 잘 못 쓰니까 보냈는데 노는 거죠. 산만하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놀면서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아까 이 학생하고 또 딴 학생 하나가 리주안하고 마틴한 2 사람이 왔는데 가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있었는데 저는 외국 사람만 그냥 얼굴 한 사람만 보고 또 관광객인가 그러만 했지 동에 이렇게 근로자의 관심도 없고 정말 제가 너무 무심하게 교회를 다녔나 봐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반월 같은데 공단에 갈 사람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왔는데 난감하더라고. 이 사람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이 영어는 짧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파키스탄에서 왔다. 이 사람들 다 파키스탄 학생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 파키스탄 어디 있지? 중국 옆에 붙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럼 여기 그 동네에 일하러 온 줄 알고 직업이 뭐예요? 하여튼 직업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풀 스칼라십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쪽에서 이제 애들 장학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온 아이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영어를 어떻게 잘하나 신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무슬림이 떨어져 놓은 나라더라고요. 저 인도는 힌두교고 여기는 무슬림 국가. 또 그리고 그 나라 공용어가 영어, 퀸잉글리시예요. 왜냐면 영국이 식민지 생활하다가 45년대 독립했나 뭐 해방이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우르도를 쓰지만 네, 공용어가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보다 공부하기 좋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메리칸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조금 다른 건 있더라고요. 발음이 틀려가지고 처음엔 조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학생이 오기 시작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자꾸 우리 동대문센터를 데려오더라고요. 왜 공짜로 가르쳐 주죠. 또 거리가 조금 한 20분 걸어와야 되지만 자기네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돼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파키스탄 사람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외국인은 다 데리고 와요. 뭐 인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심지어 아까 그 까만 아이 가나 학생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가르치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영어도.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좀 어떤 규칙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센터에는 원래 몽골학교 버전하고 이민자 국어책만 한국책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교보문고를 갔더니 교보문고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벽 하나 다 한국어 버전이더라고요. 같은 중국어 버전이라도 출판사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500여 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공부했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살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다가 좀 기초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메모하다가 사진 찍다가 거기 판면 눈치 봐가면서 하여튼 한 일주일 거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강대학교 교재가 영어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자습서가. 지금은 책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서강대학교가 1A, 1, 2 해가지고 5A, 5B까지 있고 점점. 그리고 또 책에 그림도 있고 조그만 자습서인데 거기에 이제 문법이 다 영어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부하기 좋으니까 그 책을 택해서 그 학생들이 책을 비싸니까 사람 말은 못하고 저희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카피를 떠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마침 그 학교 도서관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전자 카피를 해가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엔 또 이 사람들이 대학교 박사를 수료하려면 기초 초급인가 중급? 작년에 중급이죠. 중급을 따야지만 박사학위가 받는 거가 됐었어요. 근데 한 4년 지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거기는 또 이제 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자기 교상 선생님 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잘 가르치시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금 세 가지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성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학생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5시에 오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오늘 오지 마 내일 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또 그리고 학생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건 학생들이 시간 안 지키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오늘 와 내일 와 또 3시 오라 했다 또 아침에 와라 이렇게 막 하니까 학생들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해주셔야 약속을 했으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니까 6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랑 연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된다 그래서 제가 7시에 정해가지고 네.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급하니까 제가 그때는 월, 화, 목, 토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를 가니까 그 나머지 시간 월, 화, 목, 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왜 또 늦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냐. 애들이 오지만 또 교수님마다 각각 끝나주면 조금씩 다르니까 또 7시부터 시작을 하면 또 7시에 다 같이 모여오는 게 아니에요. 2명이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3명, 4명, 5명 오다가 어느 날은 2명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도가 같이 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1대1 교육이 되니까 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오면 많이 오는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기끼리 떠들기도 하지만 얘기도 하면서 또 먼저 진도 먼저 나가는 애한테는 좀 처음 온 애한테 가르쳐봐라. 그러면 또 걔 어떤 정도 실력이나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성실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 대신에 저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못 오거나 혹시 늦어질 경우 나한테 먼저 문자를 줘라. 내가 선생님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서 최소한 내가 집에서 너희 때문에 일부러 나오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연락을 해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생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은 나라에서 거기서는 굉장히 엘리트지만 우리나라 그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60, 70년대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뭐 접시 닦기 해가면서 장학금을 받았어도 또 집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별 도우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을 걸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그 파키스탄 땅은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보다 8배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1억이 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놀란 건 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르칠 때는 그때 한참 그 테러가 많을 때라 우리 아들이 엄마 어느 날 그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내가 무슬림들을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슬림들은 시간 맞춰 기도를 하죠. 또 남녀가 분리돼 있죠. 또 먹는 음식이 할랄이라 그랬죠. 그 신한테 바친 게 흔든 거 아니면 안 먹고 돼지고기 이런 건 전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은 한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그들하고 일단 관계가 좋아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그 아이들이 아들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밉지가 않고. 처음에는 조금 뭐 냄새도 나고 처음 오면은 그 사람들 양고기 먹었기 때문에 또 몸에서도 아주 말도 못한 냄새가 나고 또 말할 때마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제가 굉장히 코가 민감이 처음에는 정말 돌아서서 이렇게 울컥울컥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냄새를 제가 못 맡는 건지 지금 애들은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뭐 내가 복음 가르칠 전할 목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을 말 할 수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은 우리 센터에 십자가가 걸린 거 보고 선생님 저게 뭐예요? 그러길래 저거 십자가. 우리는 다 기독교 단체다.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후원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그리스에도 갔었고 또 가서 거기 뭐 소피아 성당 그 무슬림도 봤다. 또 요르단에도 갔었고 하면서 제가 무슬림에 가서 국가에 가서 거기 모스크에 갔던 얘기를 먼저 제가 했어요. 이렇게 오픈했어요. 뭐 별로 나쁜 일은 안 하고 또 한남동에 처음 모스크 생길 때 제가 질 때부터 거길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태원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한 5시만 이제 좀 한해졌네. 네. 처음에 5시만 되면 애들이 잠깐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했더니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 앞에서 못하고 이제 그 교실 문 밖에 나가서 하길래 어느 날 보니까 안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이만한 매트를 깔고 이제 추운데 하길래 내가 다음부터는 여기 안에서 해라 더 추운데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한 5분, 10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제가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먹는 음식도 다른 거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음료수 준비를 하고 또 빵 같은 걸 준비해서 처음엔 안 먹어요. 의심해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나도 야채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버터하고 우유를 만든 빵이다. 한국에 파리바떡이 유명한다 했더니 파리래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왔냐서 아니 한국 사람이 만든 빵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어보라고 그래. 내가 먹어보더니 맛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 또 우리가 또 서로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먼저 왔던 학생은,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2주 만인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석 달이 비자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닝에서 한번 얼굴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또 밥을 먹고 이제 그 동국대학교 주변에 그 원룸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사니까 방 한 칸에서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싱크대 하나 있는 그렇게 좁은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가서 또 선물해서 축하해줬는데 한 달쯤 더 지나니까 이제 음력설이 가까운 데 됐는데 와서 하루는 얘가 우리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아무 음력설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음력설 가까운 내가 우리 집에 불러야겠구나 해서 애들을 불렀어요. 그래 오라 그랬더니 자기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아니 그냥 오고 네가 케이크만 하나 사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안 먹으니까 생선은 먹는다 그래서 제가 새우튀김을 하고 이제 밥을 먹는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는 밥은 이렇게 지풍이가 우르르한 밥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지니겨서 이렇게 카레같이 비벼 먹는데 저는 그걸 먹는 밥을 맛있게 해서 퍼서 줬더니 머뭇머뭇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포크를 줬어요. 제가 손을 먹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포크를 줬더니 몇 번 먹더니 안 먹어서 왜 그랬더니 밥이 너무 이게 스티키하다. 찰지다가 못 먹더라고요. 우리는 찰진 밥을 먹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날 다행히 또 빵도 있었으니까 먹고 맛있게 먹고 한데 뭐 사진 찍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애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나선교회에서 하는 나선 페스티벌이 겨울마다 있어요. 이제 그걸 영락교회 우리 그 콘서트에서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됐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한테 한번 와볼래? 그러니까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또 보여주면 또 명동에서 밥을 먹고 또 겨울에 명동 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그래서 사진 찍고 뭐 이런데 카페 가서 차 마시고 하니까 이제 놀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한국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제가 가서 만나자 그러면 다 나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충무로 대형극장에 만나서 명동까지 걸어가고 전 또 팔짱 끼고 걸어가고 뭐 이러면서 재밌게 다니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처음 올 때는 한국에 오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글자가 어떻게 됐나 다 보고 오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한국에 가나다라라는 건 알고 와요. 그렇지만 쓰는 방법 모르니까 처음부터 와서 배우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온 학생은 가르치기가 좋아요.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맞춤법, 철자법이 틀려가지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미음자 같은 거만 이렇게 그리고, 미음, 비읍, 피읍 같은 거 구분이 안 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제가 처음부터 이제 가르치는 순서, 글자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부터 쓰는 학생도 덜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첫째가 가르쳤는데요. 이게 신뢰를 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저희가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못 알아듣겠죠. 근데 왜 학생들이 우리한테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니까 주변에서 얼굴이 가무잡잡한 아이들이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말을 반말로 해요. 또 학생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감은 느낌은 다 알죠. 이 사람 우리 말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다 느끼겠죠. 근데 저는 뭐 반말을 존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저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더라고요. 또 믿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말을 잘하게 되면 제가 엉터리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알겠죠.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제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성실하게 가르치고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갈수록 한국어를 어려워지면 시험 볼 때 시험 준비 또 가끔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번역해달라 그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저한테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한국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연구는 모르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아세요?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주려면 우리가 먼저 한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 고등학교 때 국어 점수 좋았는데 한국말 잘하니까 잘 가르치겠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문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는 문법을 많이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회화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회화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어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속사가 많은데 특별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파요. 학교에 못 갔어요. 그러면 아파요.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파서, 아서 나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 다음에 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원인이지만 아프니까 다음엔
학교에 가지 마세요가 나와야 돼. 제시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문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저희가 썼더라고요. 또, 자, 음악을 듣자 하죠. 우리가 듣자. 그럼 듣자의 원형은 듣다예요. 우리나라 말도 원형이 있어요. 동사, 형용사에. 자, 듣다. 그러면 음악을 들읍시다. 바뀐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받침이 디귿에서 리을로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써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듣고는 뭐고 들어는 뭔가 다른 말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법을 알아서 원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제는 들어요. 또 과거는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다. 또 듣자 듣고는 다음에 이응이 따라올 때는 받침이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설명을 하겠죠. 이거 왜 바뀌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뢰를 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사 양성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다고 하지만 문법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또 잘 가르치고 자신감 있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배울 땐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인데.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 한 분이 김권사 저기 서울대학교 사는 거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봐.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는 이력서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뽑더라고요. 한 60명 정도를 뽑아서 가르치는데요. 대학원 코스를 6개월에 압축시켜 놓은 코스였어요. 서울대학교가. 근데 하여튼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금요일 가고 일주일 4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3과목씩 하는데 굉장히 공부 과목이 많아요. 필요 없는 거. 서울대학교랍시고 미안하지만 그래서 기호학, 음성학, 비교학까지 해가지고 무슨 학문은 다 갖다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하여튼 매달려서 했는데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못 알아듣는 애 보고 머리 되게 나쁘다 흉봤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나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더라고 보니까 5번 읽은 기억이 나요. 2번 읽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그때도 다 세종어학당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일 원로였고 또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수료할 때는 30%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수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거기서 수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험까지 보려고 할 때 저는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했더니 같이 공부한 스터디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한테 양보 왔어요. 왜냐면 요새는 세종학당 때문에 그 자격증 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험 보고 면접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었어요. 한 10만 명 면접하면 한 10,000명 정도. 이제 너무 넘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양보해서 제가 공부 시험까지 보고 면접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자격증 있으니까 쓸 수는 있겠다 해서 그것까지 하는 것도 좀 아쉽지만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요. 각 대학마다 다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단 그거 좀 시작하셔서 일단 자신감부터 키우시고 또 내가 알아야 잘 가르치고 또 자신감 있게 가르치니까 또 공짜로 해서 아무렇게나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데 그 관광공사에서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 갔다 온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왜 여기 왔냐 했더니 거기가 잘 가르치지 않냐 했더니 거기는 진도가 똑같이 나가니까 자기가 한두 번 빠지면 진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또 생활하면서 또 저하고 부닥치면서 또 자기네 도움도 아까 말씀처럼 도움을 많이 줬던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먼저 왔던 학생가 결혼해서 왔는데 한 번은 전화 와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불임병원에 가야 되는 여자니까 여자 의사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의사기 때문에 얘기해가지고 또 의사니까 영어는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 의사한테 데려가서 검사했더니 아직 아무 이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행히 임신이 됐어요. 근데 또 정기 검진을 해야 되니까 제일병원이 바로 앞에 있지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길 못 가고 또 어떻게 보건소에서 한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저보고 보건소에 좀 같이 가달라 해서 보건소에 데려가서 또 약도 이렇게 필요한 검사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애가 또 딸이 났어요. 그러니까 딸 나니까 이제 제가 잔뜩이 할머니가 된 거죠. 그 아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결혼할 때마다 또 가서 만나보고 또 집에 불러서 밥도 먹이고 또 결혼 기념이 됐을 땐 또 밖에 나가서 제가 또 좋은 데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즐기기도 하니까 그 사진 언젠가 보면 스승의
됐길래 제가 그랬어요. 스승의 날인가 교수님한테 카드라도 보내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한테 오히려 카드 뭐 선물 사가지고 왔더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또 추억이 됐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추석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오려고 저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자꾸 문자가 와요. 근데 제가 또 밥을 헤매기려니까 한 10몇 명 모이는데 아직 기운이 정말 안 빠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꾀가 나가지고 제가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 놓고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결혼식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 아기하고 와이프 데리고 신세계로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거기서 음식을 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아이들 먹는 거 사가지고 또 딴 부부 한 팀을 불러서 또 세장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데 걔네 집을 갑자기 우리 서프라이즈 하자 그래 그 집을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좀 좋아하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날도 하는 얘기가 얘기하면서 선생님은 참 이상하다. 왜 한국말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우르두어로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고 그 다음을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자기네가 바쁜데 뭐씩 이렇게 막 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얘기를 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끝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자기네 우리도 하나도 못하는데 자기네 말하는 걸 다 눈치껏 알아듣는다. 그것도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피곤해서 갔는데 배도 고프고 그 선생님 꼭 맛있는 간식을 주면 그걸 먹고 나면 피로가 다 싹 풀린다. 그래서 정말 좋다서 내가 여기 한국의 엄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코리안 맘으로 불리고 있고 자기네끼리도 이제 네가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서로 싸움하면서 또 경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르칠 때 똑바로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키르기스탄에서 온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취직을 못해요. 왜냐하면 간호사로 될 줄 알았는데 한국말이 급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한국말을 배웠는데 너무 엉터리로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니 했더니 거기에서 아마 교회가 있었나 사모님한테 배웠는데 엉터리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데 왜 그랬더니 말은 하지만 한국말은 존댓말이 있잖아요. 또 상대방 따라 틀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말할 때 어른을 만나면 얘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실수할까 봐 몇 번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취직이 안 돼가지고 여서 굉장히 애쓰다가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저한테 나중에 편지를 너무 이쁘게 저 때문에 너무 웃을 수 있었다. 당신 같은 한 참 축복 감사한 편지를 볼 때마다 눈물 날 정도 저한테 선물까지 주고 갔는데요. 저도 지금도 그 학생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하게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만 해도 가르친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각 주민자치단체마다 다 생겼죠. 또 그것도 그냥 요새는 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애들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 좋은 게 뭔가 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진짜 온라인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도 잘 모르니까 시험 보면 떨어져가지고 오더라고요. 저번에 시험 봤는데. 그러니까 문장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한국말이 문장에 접속사 연결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가령 조사 쓰는 것도 힘든 게 뭐냐면 토요일 오후에 만날 거 이렇다면 토요일에 오후에 이런 식으로 애를 두 번 쓰니까 틀리는 거죠. 토요일 오후에 한 번만 조사 써야 되는 거를 또 우리가 내가 할 때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은 조사를 해도. 그래서 공부를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면 예매를 대면 공부를. 그래서 그런 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하고 집에서 인터넷 하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 모르고 틀리니까 이제 문장을 써가지고 저한테 한번 또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이게 번역이 맞나 봐주세요. 그러면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가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게 뛰어서 말하는 게 지금 부서가 없고 정신이 안 없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왜냐면 웬만한 거는 다 지금 장로님이 너무 자세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보다 늦게 시작을 하셨지만 또 야무지게 잘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대충 경험하는데 그래서 지금
졸업할 때마다 제가 졸업식을 가는데 올해는 요거 잠깐 보실게요. 진짜 졸업식한 사진을. 자, 요거는 이제 그때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에 왔던 학생 마스크 쓰고 공부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오니까 못 나왔던 거고요. 이건 아까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7, 8명 한꺼번에 왔는데 각각 진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 저는 다 가르쳐요. 뭐 또 하다가 네가 얘 가르쳐라 하면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파티 끝날 때 애들. 네, 이거는 이 학생이 이제 수료하면서 이 학생은 지금 영국으로 갔어요. 박사학위 받아 영국에 교수로 갔는데 또 수료받는 거 오라왔을 때 연구실에 가서 또 논문을 저한테 주는데 저는 그 논문 내용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공과 학생이지만 엉터리 아무런 우리나라 생각 그 공과가 아니에요. 나노 테크놀로지나 또 뭐 언휴먼드 베이크리가 그래가지고 무인 자동차, 로봇 뭐 이렇게 만든 최첨단 과학자들이 된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게. 네, 여기도 공부하는 거 아까.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피아노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해서 피아노다 그랬더니 또 DDP 앞에 가면 피아노가 몇 대가 이게 전시돼 있더라고요. 큰 피아노가. 그래서 애들이 자꾸 치고 싶어 해서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한 번은 피아노 치고 싶다. 우리 교회 앞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에서 커피 한 잔 먹이고. 근데 마침 내가 대학부 때 있던 학생을 만나가지고 얘 너 피아노 칠 줄 아닌가? 걔가 피아노 칠 줄 알더라고요. 남학생이. 또 영어도 되고. 그래서 데려가서 같이 이제 우리 교회를 갔는데 교회 우리 저 예배실이에요. 갔더니 요 마침 선교부가 그날 이제 길거리 전도하는 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찬송가 집을 주면서 가르쳐줬더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더니 이 애들이 그때 오기만 하면 자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은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부들 저 아이 아까 그 꼬마 학생 요거 네. 네, 요거는 그때 아마 얘인가 누가 생일이라서 왔는데 케이크 사갔더니 뭐 케이크 엄청 좋아해요. 네, 금방 동나고 이제 그리고 나가서 이제 명동에 갔던 거죠 이제. 네, 요거 이 학생은 지금 그 동네 인쇄소에서 있었던 학생인데 지금 현대중공업 저 거제도까지 갔더라고요. 이제 한국말 잘하고 여기 이 부부가 우리 호치는 얘는 베트남. 남편, 와이프, 그 다음에 이 아이까지. 네, 지금은 박사 받아가지고 가서 지금 두바이에 가서 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네. 네, 겨울에, 네. 지난번 돌아가기 2월달에 졸업식 때, 네, 그 졸업식을 대면 못하니까 비대면서 이게 사진만 파트별로, 공과별로 사진 찍을 때 이 두 학생이 수료했기 때문에 제가 갔는데, 이 아이들은 뭐지 부부고, 여기 이 집은 또 부부가 있고 여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또 이 사람 부부고 제가 이제 네 여기 아이들까지 네 굉장히 똑똑해 이 아이들이 네. 네 여기 기계는 로봇 에너지 공학과예요. 그냥 우리나라 공대가 아니에요. 최첨단 과학을 하는 애들이에요. 네. 네 요거는 이 학생은 목사님 기억하시죠? 와카르 키 큰 아이 굉장히 잘생겼대. 여기 있을 때 뭐 조연 배우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더니 얘는 지금 스웨덴으로 갔어요. 한국 여자가 몇 번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결혼 좋겠다 했더니 어떻게 안 하고 또 이거 제일 처음 줬을 때 제일 먼저 왔던 학생 얘 이제 아기 불임했다 아기 낳고 네 얘들 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제일 먼저 졸업식할 때 가니까 거기 불교학교니까 각 무슨 스님들이 와서 뭐 명예 박사 철학 박사 받고 또 학사, 석사, 박사 할 땐 다 가고 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죠. 네, 명예처럼 이거 뭐 현웅 스님인가 어디 영일암 스님 받고 박수 쳤어요. 네, 졸업식 때. 요거는 작년 추석 때 오겠다 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예쁘게 안 나왔네, 제 얼굴이. 그래서 다들 아이들을 하나씩 낳고 오고 아마 얘 하나만 이 총각 어디 갔나? 얘 하나 총각인데 그래서 부부 하나 둘 세 팀 네 팀이 5팀 하나 둘 셋 네 팀 네 쌍의 아이들 데려가서 13명이 모였었나? 그래가지고 저보다 저 남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 나왔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먹으면서 또 정도 가고 또 떡과 복음이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맨입은 안 만나고 근데 어느 날 저 학생 하나가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어디가 있냐면요. 졸업하고 얘는 세종대학교에 포스닥 펠로우 하고 지금 부교수가 됐어요. 무인자동차공학과 부교수 자기 사무실이 있고 또 그 옆에 사택을 줘가지고 저희가 가끔 이 집을 한 번씩 쳐들어갑니다. 이 와이프예요. 같이 지금 부부가 있고 또 딸을 둘렀어요. 얘는 지금 얘하고 얘 큰애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혼해서 이 두 부부가 와서 아까 갓난아기 낳고 또 얘는 지금 요번에 졸업하고 이 학생이 저번에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또 왔어요. 이제 거기 이력서를 저기 써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산에 있더라고요. 거기 아마 공기업체인데 거기에 사람을 보니 얘는 집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장학금 받아 집에 생활비까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똑똑해서 이 와이프가 지금 키스트에서 또 얘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장학금과 학교에 나온 장학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남는 또 30만 원, 40만 원 부모님한테 보내더라고요. 거기는 꽤 큰 돈이겠죠, 파키스탄에. 근데 얘가 자기는 대학교 남고 싶지 않고 사기업체에 들어가겠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땄으니까 계속 와서 1시간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 이력서가 아니고 자기소개서. 네, 영어로 내가 번역해서 내가 짧고 심플하고 쇼트 팩트 있게 쓰자래요. 했는데 마침 얘 한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산에서 월곡동까지 길이 밀려가지고 이제 고생은 하지만 너무 좋아하면서 추석 때 우리 집에 못 왔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 밖에서 만나요. 이제는 제가 학생이 아니니까 제가 밥을 사드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굉장히 좀 짠 학생이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많이 걷어 먹이고 갖다 줬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학생이 이제 세종대에 갔을 때 한번 온다 그래서 일요일날 만나자서 내가 교회 앞에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 생선구이집을 데려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또 친구까지 같이 왔길래 그냥 제가 돈을 내려니까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제가 밥을 사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래서 제 생일 애들이 챙기고 스승의 날 챙겨주고 또 이렇게 추석 때 올 땐 인삼 세트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건강한데 더 건강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저희 한국어 가르칠 때 보면 꼭 몇 살이에요 묻거든요.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몇 살이에요 나오니까 사실 실증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르칠 때마다 내가 몇 살로 보이냐 그러면 보통 50, 60까지 봐야 되는데 제일 어리게 본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45살까지 봤어요. 너무 놀랍죠. 예쁘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더니 그 아이들 하는 소리가 자기네 나라는 엄마가 50대쯤 되면 벌써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손주만 보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맨날 드니까 맨날 뛰어다니고 오늘도 뛰어왔어요. 사실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는 작년에 제가 일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 내 마인드는 17살이고 액츄얼인 71 그러면 애들이 다 깜빡 놀라 뒤집어져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난 즐겁게 산다 이러면서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한 번은 무슨 수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굉장히 잘난 척도 잘해요. 그래서 한 번은 수소가 영어 생각이 안 나서 H2O 원소교 H2O H 그랬더니 깜짝 자기네 엄마들 모르죠. 원소교 얘기하니까 깜짝 하여튼 뭔 제가 잘난 척을 잘또 왜냐면 또 어떤 말은 똑같은 말도 한국말은 한문이 섞였잖아. 한문을 칠판 착착 써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같은 말인데도 이거는 한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틀린 거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요. 한문도 할 줄 알아요. 영어도 못 줄 알죠. 중국말 할 줄 알지. 아이니 아이러브 정도는 다 하잖아요. 또 독일 할 수 있어. 이힐리베티. 그러니까 선생님을 대단하게 봐가지고 제가 지금 비행기 저도 너무 많이 태어나려고 하면서 왜냐면 애들한테 좀 신뢰감을 주려고 이렇게 제가 많이 생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해지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무슨 명절 되면 만나자 그러고 작년에는 또 한 학생이 선생님 우리 집에 온대 왜 그러니까 이제 봉고 잘 몰고 왔어요. 애들 잔뜩 싣고 섬에 간대서 무슨 섬을 갑자기 어떻게 남이섬 간다는 거예요. 남이섬을 가자고 섬을 안 가봤으니까 섬에 간대서 그랬더니 가서 이제 거기 또 입장료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제 배 타고 건너갔는데 근데 가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음식을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했는데
그래서 입장료를 제가 내줬더니 이제 왕창 바가지 썼죠.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해 썼죠.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간 거예요. 입장료가 엄청 비싸. 내가 나갔으면 돈 주고 안 오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랬더니 학생이래.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어. 왜냐면 남이 리퍼블릭은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남이 아일랜드 이렇게 써 있더라고. 리퍼블릭 남이?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국 땅에 섬이 아니고 이름이 섬인 거지. 그래서 설명하면서 한 바퀴 돌다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바닷가에 가서 구흥평인가 가서 또 뭐 바비큐 그 사진을 안 올렸네. 그 바닷가에서 뭐 고기 구워 먹고 또 같이 막 이제 막 조개 잡고 이러면서 놀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아들이 돼서 이 학생 하나가 얘들은 살기 좋아서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다 살고 있는데 하나가 그래요. 나중에 돌아가면 선생님 우리 집에 파키스탄에 우리랑 같이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 동네에는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많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또 제가 교회 행사했을 때 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음악회인가? 계속 오라 했더니 친구 데려다 다 데려오라 했더니 양복까지 싹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못 놀래가지고 그 나라에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국어뿐 아니라 이제 피아노 또 아니면 또 그림 같은 것도 그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피아노를 치실 줄 아는 분 좀 가르쳐주면 조금 기초만 가르쳐주면서 또 애들이 피아노 앱이 깔려 있으니까 보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또 그 러시아 콘스탄틴이라고 9살짜리 오는데 피아노를 잘 치들어와서 한 번씩 피아노 막 두들기다가 또 놀다 하지 뭐 산만하게 짝이 없는데 또 그런 학생도 오는데 그래서 꼭 한국어뿐이 아니라도 피아노 가지고 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위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와서 피아노 좀 가르쳐주라 했더니 걔가 까맣다니까 그냥 미리 즐거워버리면 못 가르친다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입견을 가질 게 아니고 너무나 착하고 다 순수한 학생들이고 우리 한국 학생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게 뭔가 얘들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죠. 또 그리고 아까 아프리카 가나 학생인 경우는 한 번 오더니 학생이 5명이 4명이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5명을 띄어서 딴 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베트남 학생도 그렇고. 그때 한 2중에가 다시 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공부하지 왜 여기 왔냐 했더니 시꺼먼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또 강력하게 가란 말을 못해서 제가 이제 얘들한테 껴서 너도 파키스탄이다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얘가 제일 먼저 왔는데 제일 늦게 박사학위 맞췄어요. 왜냐면 얼굴이 좀 까맣다 보니까 많이 조금 이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걔는 위경련에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몇 번 있고 굉장히 외롭고 또 향수병에 아픈 적도 있고 아팠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교수님이 고려대학교를 가니까 또 고려대로 옮겨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대 앞에 가가지고 또 밥을 사주고 이렇게 뭐 주고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요번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니 했더니 동국대학교가 아니고 고려대학교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제일 잘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또 연락이 오고 또 학생 하나가 애기 난 학생은 한동안 못 왔는데 오는데 보니까 논문집에다가 맨 머리맡에다가 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감사 교수님 감사 그다음에 한국말을 잘하게 해주신 김성숙 선생님 감사다 제 이름까지 이렇게 영어로 다 해가지고 논문을 갖다 줬더니 제가 정말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 별로 안 해요.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정말 과거 김장환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지고 제가 기도만 할 때마다 이 사람들 이름 다 애기들까지 다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상한 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못 만나니까 사람 이름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 다 어려워요. 그래도 이름을 다 제가 기억이 나서 일일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정말 오늘 진짜 아무 정신 두섭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거죠. 이제 강의 자체가 교육이 다다음 주에 수료하시나요? 네, 다음 주에 동대문 오시면 또 뵙고요. 또 제가 다음에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거 또 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 같은 거 교과서 선정이나 가르치는 것도 처음에 한국말 가르치는 것도 순서가 일단은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한국 간판을 보면 저게 뭘까 생각하다면 또 의미도 알고 싶지 않겠어요? 무조건 뭐
문장부터 외워서는 안 되니까 지금 방법도 제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뭐 이 얘기 다 하려면 뭐 며칠 밤 새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짧게 하려니까 제가 지금 마음은 바쁘고 굉장히 버벅거리고 있네요. 그래서 동대문 센터 한번 공부할 때 와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여러 번 왔다 가시는 분들도 선생님들 많이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오자마자 계속 나와서 밥을 사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 자존심 있고 인격이 때문에 안 되고 무슨 명목이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무조건 밥부터 먹자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딱딱해요. 제가 공부하길래 주스 좀 드릴까 했더니 무슨 소리야.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이 학생이 물을 몰래 싸가져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걔 결국은 중간에 그 나라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 아까 그 와이프 여자 선생님 소개했는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신 분인데도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가나다라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부터 같이 뭘 가르치냐면 배가 아파 배나무 대굴대굴 대나무 이거부터 가르치고 있으니까 의미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결국은 한국말을 못 배워가지고 얘가 지금 나네가 벌써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에 학생하고 자기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래서 유치원에 문제 생길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전해서 제가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으려면 얘들도 그 와이프들도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배울 수 없어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배우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못 가르쳤는데 지금도 애들이 굉장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또 여자들은 또 낮 시간에.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 하실 분들은 되게 애들 취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반말을 딱딱한데 제가 참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인데,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 한국말은 잘하는데, 이 글을 못 읽으니까 답답하니까 한국말을 배우러서 글자를 배우러 온 거였어요. 글씨를. 근데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자꾸 반말을 자꾸 하더라고. 그거 몰라 저번에 했잖아. 근데 또 뭐 나오니까 성우 그러니까 성우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그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탤런트죠.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엉터리를 가르치나 했는데 반면에서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더군다나 한글을 잘 가르치는 목적보다 그때 복음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한테 조심하고 정말 좋은 엄마로 지금 관계를 맺은 거는 복음 전화 위함이고 또 교회는 제가 많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까만 사람 데리고 가면 누구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저는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니까 그거 한 달 전에 한번 저녁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 백병원 앞에 어떤 외국인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걔가 어떻게 날 보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건너갔죠. 했더니 인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자기 파키스탄인데 동국대학교 다닌다. 나는 걔를 모르는데 걔는 나를 알고 거기 갈 때마다 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들이 뭐 한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어디 가냐 했더니 그냥 심심해서 이제 구경 나왔다. 명동 구경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애들 먹을 수 있는 이제 스파게티 먹는 그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하고 먹으면서 그 사진도 막 찍고 보냈는데 벌써 애들이 선생님 걔 만났어요. 막 자기네 카톡에 다 올라왔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했더니 그 아이가 자기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바빠서 못 오니까 이제 요거 좀 바쁜 거 지나면 공부하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인도 그 의사는 그 남편 따라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한국말을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도 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 잘 답답하니까 우리 아주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요번에 다니다가 걔가 시험을 못 붙어서 다시 돌아와서 인도를 갔는데요. 이렇게 가르칠 사람은 여러 명 있어요. 다 돌아보면은 우리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학생들 중심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내 중심을 시간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다 왔다 가는 거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듯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7시 되면 나왔는데 어떤 날 비 오고 그러면 나오기 싫어가지고 오늘 학생들 안 온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혹시 문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빨리 가서 잘 가르쳐라.
혹시 복음을 못 전해 좋은 매교는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이렇게 무슨 때 되면 온다 그러고 또 남편이 더 줘.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옆에서 사진 찍고 또 그래가지고 한 번 왔는데 이제 우리 남편도 머리 작전을 썼더라고. 요한복음을 내밀면서 영어 내밀면서 이거 좀 읽어봐라. 내가 잘 못 읽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숙제를 내줬어요. 여기 이거 카필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이거 좀 읽어서 녹음을 해서 자기한테 좀 보내달라. 숙제 내는 거 3명이 숙제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습기도 하고 해서 남편이 또 외조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동대문 오시게 되면 뵙고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안 보면서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떨려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끝날게요. 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대면 속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주께서 또 사랑하시는 분들을 또 뉴라이프 스쿨 20개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 헌신한 마음을 갖고 수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또 기본 삼아서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 주님 그들에게 또 귀한 비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꾸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